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식이 언젠가 내 편이 아닌 순간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젊을 때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의 거리는 점점 달라집니다. 같이 살던 시간이 줄고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결국 부모는 의지하고 싶지만 자식은 부담스러워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내 편이 아니지?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만 내세우는 부모보다 때로는 지혜로운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듭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젊은 시절 자식 셋을 키우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자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엔 자식들이 안쓰러워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쌓였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연락을 피하고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부는 끝내 외롭게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네가 바쁘니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해라. 나는 작은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자식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크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챙겨드리며 어머니 곁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려면 때로는 진실보다 자식을 안심시키는 말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 작은 거짓말이 자식의 마음을 부모 곁에 머물게 만듭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란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말에 있습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알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으로 느낄 때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더라도 괜찮다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면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지혜로운 거짓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거짓말은 단순히 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자식에게 자주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다. 네가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사실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으며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순간 부담은 곧바로 자식에게 옮겨집니다. 부담은 애정을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할 때 자식은 오히려 안심 속에서 스스로 부모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어서 사업에 실패해 노년의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한 번도 너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도 편안하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뿐이다. 자식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부모의 따뜻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장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만 하는 존재로 느낀다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효심이 자라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담을 회피합니다. 부담이 되는 존재를 멀리하고 가볍고 편안한 존재를 가까이 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줄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편안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진실을 조금 감추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같지만 따뜻한 거짓말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곁에 머물고 늘 자신을 챙겨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바쁘다고 하지만 부모는 늘 기다린다. 이 말은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죄책감은 효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회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바쁜 거 안다. 네가 연락 안 해도 나는 네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사실은 연락을 기다리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연락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라면 왜 안 오느냐고 섭섭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잘해라. 나는 네가 열심히 사는 게 제일 기쁘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길 때마다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짬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오히려 아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알고 있다라는 말은 자식의 삶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그 거짓말 같은 말이 자식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부모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섭섭해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면 누구나 죄책감을 회피하려 합니다. 왜 연락이 없느냐는 말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바빠도 든든하다는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 속에서 효심이 싹 틉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은 왜 안 오니지만 지혜로운 말은 나는 네가 바빠도 괜찮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자식은 부모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의 힘입니다. 나는 네가 바쁜 걸 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은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든 재산이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게 다 내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무엇이 자기 몫인지 따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네가 줄 게 없어서 미안하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사실은 평생 모은 작은 돈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드러내고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부담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방심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전셋집에 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다. 자식들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이 아버지를 챙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에게 작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보다 아버지의 겸손한 태도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짐 지우지 않으셨구나. 그 말은 평생 자식들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가진 것을 알면 본능적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없다라는 말은 자식을 계산 대신 책임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성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쉬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려는 마음보다 기댈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없다라는 말은 자식에게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는 없다는 말은 단순히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두고 싶다면 때로는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내 곁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하는 사랑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평생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서운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입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효도를 안 하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을 부모 곁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자식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죄책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며 결국 부모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은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자주 전화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오히려 더 주고 싶어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혼자 사시면서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충분하다. 너는 내 삶을 살아야지. 딸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더 보고 싶으실 텐데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넉넉한 말 한마디가 자식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말에 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자식의 자유를 지켜주며 그 자유 속에서 효심이 자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면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요구는 본능적으로 부담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담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가 미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부족하다고 말하면 자식은 늘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자식은 자유롭고 그 자유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자발적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드러낼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때로는 마음과 다르게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이 거짓말이야말로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수록 자식은 무겁게 느끼고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내 마지막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마지막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사실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병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삶의 끝이 다가올까 떨리지만 자식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는 순간 자식은 압박감을 느끼고 그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가 강인하고 당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더 지켜드리고 싶어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노후 준비 다 해놨다. 너는 내 삶에 집중해라.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말에 안심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더 지켜드려야지. 결국 그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대신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조차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자식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약하고 무거운 존재는 본능적으로 멀리하려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강인한 태도를 보일 때 자식은 존경과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은 내가 준비한다는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효심이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지막은 자식을 올가매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말에서 빛이 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짓말이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 말은 부모가 자식을 짐 지우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늘 솔직하고 싶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본질은 솔직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아직 괜찮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오히려 부모 곁에 더 머물게 만듭니다. 둘째, 나는 네가 바쁜 걸 안다. 이 말은 자식의 삶을 존중해주는 언어이며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줍니다. 셋째, 나는 가진 게 없다. 이 말은 자식을 계산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자식을 부모 곁에 묶어두는 힘이 됩니다. 넷째, 나는 네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더 깊은 효심이 자라나게 합니다. 다섯째, 나는 내 마지막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보여주어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로 남게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때로는 진실보다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자발적으로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가 가볍게 느끼는 말에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부담은 멀어지게 하고 자유는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항상 미안하지 않게, 항상 편안하게 느끼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 움직인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머리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가 바로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거짓말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나는 괜찮다. 보고 싶어도 나는 네가 바쁜 걸 안다. 조금 남겨줄 것이 있어도 나는 가진 게 없다. 더 받고 싶어도 나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조차 두려워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5마디는 자식을 평생 부모 곁에 머물게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은 재산도 조건도 희생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언어, 관계를 붙잡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가장 울린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자식이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날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지혜로운 거짓말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